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한창인데요. 미얀마, 이곳만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적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군부 쿠데타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 30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지난달 말일에는요. 하루에만 26명이 숨졌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비무장의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총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용납이 될 수 없죠. 현재 미얀마에선 시위에 나서는 아들의 팔뚝에 어머니가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우리 역시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미얀마의 유혈 사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3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프로그램 안내해드릴게요. 1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경상북도의 백신 접종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 연결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재보선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네, 먼저 안철수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는데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돼서 주도권을 펴기 위해 선제 공격 중이죠? 맞습니다. 아주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야 후보들 전체 다자구도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그렇고요. 가상 대결도 그렇고요. 상당히 경쟁력 있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금태섭 후보와 함께 제3지대 단일화에서는 승자가 됐지만 네. 최종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이제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어제 이 4명의 합동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선 룰이 100% 국민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오늘과 내일 조사가 다 되면 모레 발표가 될 텐데요. 3월 4일에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가 누구로 결정되든 안철수 후보는 바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잘 주도하고 있는 만큼 본인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제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네. 어쨌든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이제 안철수 후보로 되겠는가, 조직력이 약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이번에 정권 교체의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후에 내일 모레 국민의힘 주자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역학관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안철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동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재 이제 기세가 상당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텐션을 받았다. 탄력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텐션 업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틀간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3월 4일 내일 모레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이 네. 되나요? 지금 이게 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4명의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중에 양강 구도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이제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신환 후보, 조은희 후보도 끝까지 이제 또 경주하고 있는 만큼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후보도 이제 뭐 폄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의 좀 다른 기류가 있어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지도부도 지냈고, 그리고 상당히 좀 강성 보수의 모습도 보여줬고, 최근에는 또 중도 지향을 보여주면서 아주 끝까지 달리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 쪽으로 쏠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있는데 네. 딱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아니라 이제 범보수, 중도 보수까지를 포함하면 네. 어쩌면 오히려 좀 색깔이 옅은 보수색이 옅은 오세훈 또 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최근에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나경원 후보에게는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인데 가정해서 나경원 후보가 한 40%를 득표했다. 또 오세훈 후보가 42%를 득표했다 그러면 10% 자기가 얻은 득표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니까 네. 나경원 후보에게는 4%가 더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럼 44대 42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성 가산점 이제 10%는 상당히 이제 큰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미 어제 이 여당의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본선 주자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지금 오늘 내일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과연 박영선, 나경원이 바람직하냐? 네. 박영선, 오세훈이 바람직하냐? 이걸 또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여야 대결이 보수에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남녀 대결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러한 변수까지도 어떻게 이제 투표에 반영될지는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조은희 후보나 이제 오신환 후보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뭐 이제 평가절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 양강 구도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의외로 팽팽하다. 이렇게는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드디어 결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싸움이 기호 싸움으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번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이 범야권 최종 단일화의 큰 산은 나경원, 오세훈 상대 후보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워낙 감정적으로 좀 상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워낙 초반부터 자 입당하시오 그랬는데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입당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통합 플랫폼을 가동할 수는 없다. 우리 당에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종 단일화를 안 하고도 3자 구도로 나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은 단일화 없이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이게 3자 필패론, 그러니까 야권 필패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 안철수 후보는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고 바로 어제 또 얘기했습니다. 제3지대 이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것도 안철수 후보 아니란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여지가 바뀐 대목은 있습니다. 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 기호 4번으로는 안 된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힘의 조직력은 이 득도 있겠지만 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보다는 자신은 중도 세력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점인데
이 2번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신의 정치적 차별화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4번으로 나가겠다.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의 인물 지지도와 이 국민의힘의 야당 정당 지지도를 합쳐야 이제 이길 수 있는 건데, 네. 기호 4번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네. 다른 당의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 당의 후보만 거둬들인 것뿐, 그냥 안철수 밀어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국민의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호를 달고 후보가 뛰는 거니까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선거연대로 찬조연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국민의힘 주자가 아니니 기호는 무조건 단일 후보는 2번이어야 한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미 2번은 아니다, 난 4번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호 싸움도 단일화 최종 변수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선 룰을 또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일화 하려면 네.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은 후보 적합도로 물어야 한다. 후보 적합도는 지지정당에 따라서 격차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하고요.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후보 경쟁력으로 해야 된다. 후보 경쟁력은 이제 인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네. 최종 여론조사의 문항과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지금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문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확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단일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과거부터 이제 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이제 대선 때도 네. 그 싸움,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때도 그 싸움, 네. 항상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냥 이제 승패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잘 알고 있는 후보 캠프에서는 이 문항을 가지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1. 단일화가 안 되는 것. 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출마하는 것. 이걸 바라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표가 분산되니까. 네. 두 번째, 2번. 단일화가 되더라도 싸우다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 네. 그럼 이제 지켜보던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또 이제 염증,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번이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제 야권이 또 기세가 승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에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기호라든가 이제 설문 문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누가 최종 주자로 나가야 바람직한가,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3월 4일 이후 네. 어떤 구도로 바뀌게 될지, 정말 단일화는 결렬될지, 겨우겨우 단일화는 했는데 뭐 승자는 누구도 없이 너덜너덜한 단일화가 될지, 네. 아니면 깔끔한 단일화가 혹시 이루어질지,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슈퍼위크인 건데요. 네. 본선 주자가 다 결정되고, 다만 이 두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하나는 이 범여권 단일화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야권 단일화도 있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와는 언제까지 단일화가 돼야 되느냐. 네. 일정상 이 최종 후보, 출마 후보가 등록을 해야 되는 3월 17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일화에만 시간이 질질 끌려가면 이제 사실 여당은 후딱 선거에 돌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여당의 경우에도 아주 군소정당이긴 하지만 의석 하나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네. 또 이제 의석 3개를 가지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네. 김진애 후보의 기세가 또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의원직 사퇴를 또 선언해가지고. 네, 의원직 사퇴 선언했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완주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네. 그럼 아까 만약에 이제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양자 구도는 팽팽하고, 어떤 여론조사는 상대방이 이제 안철수 후보로 나오는 경우에 양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밀리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 2% 박빙의 표가 중요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김진애 후보가 완주를 했다가
한 1-2%, 많게는 2-3%의 표를 가지고 가도 이 패착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단일화는 무조건 이제 이뤄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김진애 후보의 요구는 자, 우리가 아무리 군소정당이지만 절차는 지켜라. TV 토론회도 해야 되고 네. 정책 대결도 해야 되고 네. 예, 또 전문 평가단의 이제 평가도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박원순 후보,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했던 모델을 적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셋이서 원샷 단일화를 하는 것은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둘러리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는 못한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오늘 아직 속보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상당히 민주당에게 모든 걸 일임하겠다. 다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정책을 민주당 후보가 받기로 해라. 정책을 이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단계 단일화, 김진애 후보에게 어쩌면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가 있고 야권과 똑같이 결국은 이 단일 후보를 못 만들어서 각각 완주하게 되면 요게 또 나중에 참 의미심장한 아픈 가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만약에 3월 8일까지 정말로 원만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3월 8일이 이제 의원 사퇴 시한입니다. 네. 이 이후까지 이제 김진애 후보가 달리게 되면 의원 배지를 이제 잃게 되고요. 그러면 또 열린민주당은 비례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가 의원직을 계승하게 돼요. 네. 이 대기 중인 사람이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묘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조정훈 의원과는 그래도 단일화 합의는 좀 수월한 것 같은데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이것도 또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한번 살펴보죠.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꺾고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선 룰이 100% 국민 경선인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당심 50, 민심 50. 그래서 이제 18만 명의 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했고요. 네. 이게 50% 반영됐고 국민 여론조사 6만 명을 조사한 것이 민심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상호 후보는 상당히 당심 쪽으로 이제 소구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다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 내에 또 이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박영선 후보보다는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친문 당심을 좀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86그룹의 맏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 이제 노력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은 지금 이제 야권이 단일화된다면 박빙의 승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 경쟁력 중심으로 후보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호 후보도 열심히 했지만 이 박영선 후보가 69.56%, 그리고 이제 우상호 후보가 30.4%, 더블 스코어하고도 거의 한 9%포인트가 격차가 났으니까 압도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이제 일단은 후보가 됐고요. 본선 주자가 되면서 한 이야기가 일을 정말 잘하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업무 능력 이야기했고, 요즘에 좀 이 백신에서 왜 최소자녀 주사기 이런 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K 주사기 이렇게 불리면서 이게 이제 박영선 후보가 바로 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이제 지원해서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봄 같은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따뜻하게 품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엄마 리더십을 이제 하나의 모토로 내세웠고, 지금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저쪽에서 나오게 되면요, 독하지만 섬세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봄날 같은 푸근한 여성 시장이냐, 독하지만 이를 또 야무지고 섬세하게 하는 여성 시장이냐, 이런 대결도 볼만하고, 이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모든 가능성을 한번 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달라요, 이미지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되는지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또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여야 구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여야 구도 보시면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 조정훈 의원과는 무난하게 단일화가 될 것이고 네. 김진애 후보와 과연 어떻게 단일화될 것인지가 마지막 변수. 네. 만약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에 김진애 후보가 어느 정도 완주하고 득표를 할 것인가에 이제 숙제가 민주당에 더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야권이 제일 이제 흥행 포인트가 크면서도 이게 좌초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네. 최종 단일화 결렬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그야말로 이제 먹구름이 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단일화가 됐는데 한쪽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 지지를 다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숙제가 남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 이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3자 구도가 되면은 상당히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구도는 이렇게 이제 간단합니다. 네. 다만 내일 모레 국민의힘의 대표 얼굴이 누구로 결정되는지와 최종 범야권 단일화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이 슈퍼위크의 마지막 변수가 될 텐데 최종 범야권 단일화는 이번 주에는 일단 어렵고요. 네. 다음 주의 흐름을 거치면서 3월 중순까지 결정이 날 테니까 이제는 본선 주자가 다 이 링 위로 올라온 가운데 마지막 삼각 대결이냐 양자 대결이냐 이걸 한번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 한 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흥미진진한데요. 네. 이 와중에 지금 부산시장도 사실은 다뤄야 되는데 네. 박형준 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일단은 상당히 격차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 김영춘 후보인데 사실 민주당은 아직 부산시장 본선 주장 결정 안 됐습니다. 네. 6일 날 결정이 돼요. 오는 주말에.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 이현주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내선 2위인데 이 박민식 후보와는 단일화를 했는데 네. 박성훈 후보와는 단일화에 실패했어요. 네. 지금 이런 좀 이제 삐그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이제 박형준 후보가 끝까지 이제 1위를 유지하면서 본선 주자가 될지 문제하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MB정부 때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가 터져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3월 또 중후반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부산시도 지금 이제 이 본선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부산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뉴스 보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또 그냥 이제 부산을 만약에 야당이 탈환하고 서울은 이 여당이 수성하고 네. 또는 이제 서울 부산을 다 야당이 가져가면 여당은 그냥 레임덕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여당이 서울 부산을 다 지켜내면 이 전임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럼 야권은 또 완전히 무력화될 수가 있어서 네. 이게 내년 3월에 대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에 드디어 이제 당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그럼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뭘 하느냐. 이번에 이제 이 선거에 총괄 정책본부장을 맡게 될 거거든요. 네. 선대본부장을 공동 선대본부장 이런 형식으로 맡게 되면 이번 그 선거에서 서울이라도 지키면 대권 주자로 좀 승할 수 있는 기세를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네. 둘 다 패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권 주자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 주요 광역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만이 아니라 정말 내년 대선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에는 고위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는데 네네.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재정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줬었잖아요. 네. 보편 지급을 했는데 이때가 14조를 조금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폭넓고 두텁게 준다. 그래서 이제 재정을 많이 요구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처음에 한 10조 정도가 최선입니다. 조금 물러나서 12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20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한 15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절충이 될 거다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요일 저녁에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 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거의 20조죠.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이 역대 최대급 재정을 이제 뽑아냈는데
근데 이게 폭넓고 두텁게 얘기에는 또 부합이 돼요. 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차, 3차 선별재난지원금 때 못 받았던 네. 예를 들면 연매출 4억 이내였는데 연매출 10억까지. 그러니까 업종의 수, 업체의 수를 훨씬 더 늘렸고요. 네. 종업원 5인 미만이었는데 이젠 10인 미만으로 중대형 규모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요. 네. 지난번에는 뭐 최대 300만 원이었어요. 3차 때. 네네. 이번엔 최대 650만 원 줍니다. 네. 2배 이상 많이 주는 거고 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심지어 저소득층의 대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용 이 긴급 고용 지원금도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혜택의 폭을 넓혔고 지난번에 사각지대가 이 피해 장부를 증빙할 수 없는 노점상은 네. 피해 증빙이 안 되니까 못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 이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노점상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 그리고 이제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 네. 법인 택시기사에게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광폭으로 두터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서 19조 5천억 원의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참 이번 재난지원금이 잘 지원이 돼서 또 경제 살리기에 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래야죠. 슈퍼 추경안 심사를 놓고 야당은 강하게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야당의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당정청의 입장은 지금 이게 3월 4일 내일 모레 국회로 정부의 이제 추경안이 들어갑니다. 네. 19조 5천억 원 중에 4조 5천억 원은 이제 기존 예산에서 쓰는 거고요. 네. 15조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돼야 될 텐데 그럼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야 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재부는 국회가 통과만 시켜주면 다음 날부터 지급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달라. 근데 이게 3월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되면 말이죠. 4.7 재보선이잖아요. 네. 야당은 좀 입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선심성 아니냐. 선거 전에 이렇게 돈을 뿌리면 그럼 이게 정부는 어떻게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또 주지 말자고 하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 100조 원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도 지난해 했었고요. 네. 사실 자영업자와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걸 또 말리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선별로 주자는 것도 입장이 같았는데 보편으로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추경에 반대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야당 입장에서는 참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과 부산만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럼 서울과 부산만 4월 7일 선거 끝나고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야당에게 계속 권고하기를 더 많이 주라라고 주장하라. 그래야 국민들이 오히려 이 정도로 되겠는가 더 많이 주시오라고 공세를 펴는 게 프레임을 다시 선거를 잘하네. 위해서는 네. 더 통 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더 많이 해라.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경상북도의 백신 접종 현황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최은정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네, 좀 바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백신 접종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월 26일부터 도내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22,6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4시 16시 기준 2,600여 명을 접종하였고 오늘 접종 계획대로라면 3,800명을 접종하게 되면 18.9% 정도 접종률입니다. 우리 도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 14,500여 명으로 약 64%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울릉도 주민들도 이제는 시작을 한 건가요? 네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죠? 예, 이번 주부터 했는데 오늘은 접종하지 않았고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섬 지역이라서 이동하는데 조금 힘들어서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또 입원, 입소, 종사자가 접종 대상이잖아요. 네. 접종 계획도 좀 살펴주시죠. 네, 백신 접종 순서 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요. 국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접종 중인 요양병원은 3월 5일까지, 그리고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은 3월 2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3월 4일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해서 3월 중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등 61만 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인 18세에서 64세, 그리고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으로 미접종자, 2차 접종자 등을 162만 명을 11월까지 접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차근차근 국가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일반 도민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언제쯤 맞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접종은 하반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18세 이상 64세 성인과 교육,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등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이때 접종하는 시기로 7월부터 11월까지 162만 명 정도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162만 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작 이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율이 높았다고요? 네, 2월 초에 국회 미래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한 60.1%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45.2%로 낮게 조사돼서 다소 염려스러웠습니다. 근데 2월, 3월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의 동의율을 살펴보면 92.8%의 접종 동의율을 보여서 긍정적입니다. 시설별로는 요양병원이 90.9%,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이 95.1%였고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의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98.1%로 전국보다 3.5% 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혹시 순서가 됐는데 안 맞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나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 거의 네. 없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 1호 접종자 논란도 또 따지고 보면은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접종이 시작된 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잖아요. 안전성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가요? 네,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동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70.4% 정도이고요. 해외 사례를 봐도 안정성은 입증되었고 전문가들도 안전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백신의 어떤 유효성에 대한 임상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접종 여부를 최종하기로 하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표본 과정에서 너무 수가 적어서 혹시 모르니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축적하고 맞아야 된다 해서 미뤄진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백신이든 간에 접종 후에 뭐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백신 접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백신은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접종 받으시고 또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종을 미뤄주셔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예진시에 의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민들께서는 30-3-3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후에 30분 동안 접종기관에서 머무르기, 귀가한 후 3시간 주의 깊게 몸살피기, 최소 3일간 주의 깊게 몸살피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아니면 부기 발적 등이 있고 전신 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소실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짚어보면 네. 뭐 급성 병력이나 병증이나 여러 가지 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예진 씨의 의사한테 꼭 알려야 하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혹시 이상 반응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30-3-3 그러니까 예방접종 후에 30분 정도는 접종기관에서 머무르면서 몸을 살피고 귀가한 후에도 3시간 굉장히 주의 깊게 내 몸이 괜찮은가 살피고 또 3일간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한 분 가운데 이상 반응 보인 분들도 있었잖아요.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백신 접종 후에 혹시 몸에 이상 반응이 이거 이상하다. 뭐 3일 3시간 지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할 때는 어디로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접종자 가운데서는 특이하게 뭐 이상 반응을 보이신 분은 없었고요. 네. 대부분이 뭐 미열 그리고 두통, 몸살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네. 예, 접종 후에는 접종 기간에서 30분 정도 휴식 취하면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혹여 심각한 어떤 이상 반응이 관찰되면은 119 등 구급차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기가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가 후에 뭐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두드러기, 발진, 그리고 얼굴이나 손에 이제 붓는다는 어떤 심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약간의 미열이나 뭐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이런 건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 할 때는 119로 연락을 하시거나 보건소 혹은 응급실로 꼭 들르셔야 된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중에 맞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때는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접종 받아야 할 순서에 내가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못 맞게 되면은 이 증상이 호전된 후에 예약을 해서 다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단순히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미동의일 경우에는 마지막 순서로 밀려서 11월 정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날 못 맞는다면 다시 예약을 해서 빠른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좀 불안해요 이러면서 거부를 한다면 11월 이후에 가장 네네. 최후순위로 밀어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에 접종한 후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집단 면역이 빨리 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코로나19 감염 확률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약 95%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70%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항체 형성은 백신 2차 접종 후 7일에서 14일 이후에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항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감염될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비록 개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정도 있다가 항체가 형성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해서 일주일 지나고 항체가 형성됐겠지 하고 마스크 쓰는 걸 조금 피하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접종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2차 접종을 하고 나서도 마스크는 써야 하나요? 마스크를 벗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마스크는 접종을 한 이후에도 우리 개인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라도 착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한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그리고 지인,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중증 감염이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내가 접종할 순서가 되면 꼭 접종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모두가 다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 바쁘실 텐데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최은정 과장이었습니다.